오늘은 지수가 크게 상승하면서 출발했지만 장 막판에는 일부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지수들은 모두 상승 마감했으며 특히 스마트폰, 반도체, 일본산 품목 등에 대한 관세가 면제된다는 소식 덕분에 시장은 갭상승하면서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평소 뉴스를 거의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소식을 장 시작 전 제가 만든 금융뉴스 AI 에이전트가 요약해준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이 실제로 잘 나왔는지, CEO가 가이던스에서 어떤 코멘트를 했는지가 중요하지 뉴스 자체는 제 투자 기준이 아닙니다. 주식시장에서 정말 중요한 건 실적이 찍히고 그것에 대한 가이던스가 나오는 순간입니다. 그 전까지는 지나치게 뉴스에 반응하지 마시고 차분히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시장은 금요일 종가를 저점으로 유지하면서 반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는데 최근 관세와 관련된 여러 유예 정책들이 발표되며 일부 불확실성이 해소된 상황입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몇 %의 관세를 적용하든지 간에 나라들과 하나씩 협상이 끝나서 관세가 결정되면 이는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루마다 바뀌는 정책에 대한 뉴스를 확인하면서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장 마감 전 시장 참여자들이 그 정보를 가격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 번만 확인하면 훨씬 더 좋은 투자 결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주부터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는데 현재까지 발표된 은행 실적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TSMC, ASML,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주요 지수들을 보면 시장이 갈림길에 서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며 V자 반등으로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저항선에 막혀 다시 하락할 것인지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기대가 아닌 스마트 머니가 실제로 자금을 움직일 준비가 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오늘 시장 흐름을 보면 방어주로 자금이 여전히 몰리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한다고 해도 여전히 중장기 이동평균선이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횡보의 가능성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일 비중 S&P 500 지수도 상승을 이어갔지만 방어주 쪽 상승폭이 더 컸습니다. 이는 성장주에 대한 자금 유입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반등이 오려면 시장의 주도주가 형성되어야 하고 그 주도주는 대부분 기술주입니다. 따라서 기술주가 힘을 되찾기 전까지는 조급해하지 말고 차분히 기다리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나스닥은 오늘 정확히 21일 이동평균선에서 저항을 맞고 밀려났습니다. 이처럼 저항선은 매우 중요하며 현재 나스닥은 50일과 200일 이동평균선이 데드크로스를 형성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하락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저점과 고점이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열린 마음으로 주도주를 관찰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소형주는 여전히 약세장 안에 있으며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기대감만으로 상승했던 종목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금리가 하락하고 규제가 완화되기 전까지는 소형주의 시대는 쉽게 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제가 가장 싫어하는 반등 패턴이 나왔는데 바로 부동산과 유틸리티 섹터의 강세입니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이 성장주보다는 방어주 쪽으로 자금을 옮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번 반등이 본격적인 상승 추세로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상승 모멘텀이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필수 소비재 섹터는 유일하게 모든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면서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필수 소비재가 주도하는 시장은 상승 추세가 형성되기 어려우며 헤지펀드들이 여전히 방어주로 피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가장 크게 오른 종목은 바이오텍 ETF인 BBH였습니다. 다만 이번 상승은 쇼커버링에 의한 기술적 반등으로 투자 기회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바이오텍은 개별 종목별 변동성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바이오텍들의 ETF는 추세가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텍에서 투자할 때는 주당 순이익이 3자릿수 이상 상승하는 종목을 찾아서 매수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현재 공포 사이클은 37거래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극심한 공포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고 이제는 조금씩 벗어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만 여전히 시장 심리는 불확실성을 크게 의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0년물 금리는 오늘 급락했습니다. 채권 시장은 여전히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추세 추종보다는 스윙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 나아 보입니다. 예를 들어 TLT는 지지선과 저항선 사이에서 명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지선 근처에서 매수하고 저항선 근처에서 매도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다만 추세 돌파가 확실히 나오기 전까진 배당 외의 목적이라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금은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흐름이었고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1월 초 저가에 매수하신 분들은 여전히 보유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비트코인은 21일 이동평균선을 지지한 뒤 약간의 조정이 있었지만 현재는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50일 이동평균선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추세 매수 타이밍은 보이지 않습니다. 2025년 4월 14일 현재 S&P 500과 나스닥은 조정을 거의 한 달째 이어가고 있고 지난주의 급등락에서 벗어나며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반면 중소형주는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적과 기술적 분석, 시장 심리가 모두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주식이 아니라면 여전히 신중한 자세로 접근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현재는 아직 90일 유예 조치가 남아있고 미국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 완전히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장이 완벽한 상승 추세로 전환됐다고 말하긴 이릅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관세 관련해서 계속해서 뉴스를 찾아보느라고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는 상승이 시작했을 때 내가 그 주식에 투자가 안 돼 있다면 더 배가 아픈지 아니면 내려갈 때 스트레스 받아서 잠을 못 자는지 나의 투자 스타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실이 싫은지 배 아픈 게 더 싫은지에 따라서 투자 전략이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유튜버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가 아니고 나는 이러니까 이렇게 투자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오늘 빅테크 주식 중에서는 팔란티어가 가장 많이 올랐고 메타가 가장 크게 하락했습니다. 현재 팔란티어, 메타, 브로드컴, 테슬라, 넷플릭스 5종목은 지난 12개월 기준으로 S&P 500보다 수익률이 높았습니다. 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다른 빅테크 주식들은 오히려 수익률이 S&P 500보다 낮았습니다. 이는 작년 이맘때부터 현재까지의 빅테크 주식들이 전반적으로 횡보 상태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팔란티어는 오늘 더블 바텀의 중간 지점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결국 실패하며 많은 상승분을 반납했고 50일 이동평균선을 지키지 못하고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더블 바텀 패턴에 대한 전략을 공유드렸으니 못 보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팔란티어는 다음 사이클의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목이며 지금도 저점을 형성 후 가장 먼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흐름이 유지된다면 향후 시장 반등했을 때 주도주가 될 확률이 높고 주도주가 되면 다시 한번 100%의 엄청난 수익률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장기 계좌에 낮은 단가로 매수한 분을 제외하고는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는 팔란티어와는 달리 50일 이동평균선 근처에도 가지 못한 채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옵션 시장에서는 헤지펀드들의 풋옵션 해지가 예상됩니다. 실적 결과에 따라 넷플릭스 주가의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는 아쉽게도 50일과 200일 이동평균선의 데드 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 이 종목을 매수할 생각이 없습니다. 향후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제 관심 종목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일론 머스크를 너무나 리스펙하지만 굳이 지금 매수해서 온갖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단기 이동평균선들을 테스트하고 있지만 아직도 하락 추세선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뚜렷한 매수 신호는 보이지 않지만 곧 발표될 실적에서 다시 한번 강한 성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시장이 다시 한번 엔비디아의 실적 우위를 인정한다면 단기 트레이딩 계좌를 통해 매수를 고려할 예정입니다. 오늘 추가로 주목해볼 종목은 알파벳입니다. 알파벳은 오늘 단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며 하락 추세를 벗어나려는 시도를 보였습니다. AI 에이전트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글이 최근에 내놓은 비전이나 기존에 가진 데이터를 생각하면 구글이 앞서가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기 때문에 헤지펀드들이 매수를 시작하는 흐름을 확인하면 저도 바로 매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리더 주식들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랑하는 진디엑스와 팔란티어가 엄청난 상승을 보였고 특히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모든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면서 강한 마감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작년 최고의 주식으로 꼽혔던 종목들이 오늘 가장 많이 하락했습니다. 진디엑스는 오늘도 4.55% 상승하며 마감했으며 단기, 중기, 장기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을 완성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트레이더들의 관심 종목으로 다시 떠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프라우트 파머스 마켓도 오늘 다시 상승하며 리더 주식다운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빅테크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에서도 꾸준히 오르고 있다는 점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지난주 5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이후 매수했다면 아주 좋은 타이밍이었을 겁니다. 월마트 역시 관세 우려에도 불구하고 돌파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커머스와 샘스클럽을 통한 창고형 매장 확장 전략이 주요하면서 경쟁사인 코스트코와의 경쟁에서도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월마트가 시장을 이끄는 주도주라면 시장의 전반적인 힘이 약하다는 뜻일 수 있으므로 방어주의 강세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금광 리더인 AGI는 1월부터 꾸준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 제 개인 포트폴리오에서도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기 직전입니다. 아직 추세 전환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모든 이동평균선을 다시 돌파한 몇 안 되는 종목 중 하나이기 때문에 꼭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상승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이유는 제가 최근 트레이딩하고 있는 유틸리티 3인방이 다시 돌파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빅테크가 약세를 보이는 와중에 유틸리티 섹터가 강세를 보인다는 건 자금이 여전히 성장주보다는 방어주로 몰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는 시장의 상승 전환을 확신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그 흐름과 상관없이 움직이는 섹터가 하나 있는데 바로 바이오텍입니다. 제가 최근 트레이딩 중인 3개의 바이오텍 리더 종목은 모두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 EPS가 3자릿수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 종목은 계속 눈여겨보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블로그에서 공유드린 방산주 리더 이 종목 역시 현재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상승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은 새롭게 IPO된 신생 주식들이기 때문에 항상 시장은 새로운 이야기를 좋아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왜 오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지금 시장은 21일 이동평균선과 주요 저항선에 맞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 저항을 돌파하고 며칠간 유지된다면 상승 추세 전환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실한 추세 전환이라 보기 어렵고 중요한 건 2023에서 2024년 상반기 주도주였던 엔비디아와 2024년 하반기 주도주였던 팔란티어 같은 강력한 리더 주식이 다시 시장을 주도해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팔란티어가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이긴 하지만 아직은 자금이 완전히 몰려들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트레이딩 또는 지수 투자 외에는 큰 자금을 투입하기엔 부담스러운 장세입니다. 저는 지금도 방산주, 바이오텍, 식료품, 방어주, 유틸리티 중심으로 기회를 찾고 있으며 여러분도 본인이 주목하고 있는 관심 종목을 실적 기준으로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실적 전망치가 2자릿수 혹은 3자릿수 이상 성장할 수 있는 주식이라면 그 어떤 관세의 위협에서도 살아남을 수밖에 없고 그 주식은 스마트머니에 자금이 몰려들어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